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구독자가 2,000명까지 왔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올린 영상이 위에 있는 저 두 가지입니다. 재개발 지구에서 부동산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이 분야에 자신이 있어 입주권 비과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측 두 번째 영상은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엉성하기도 하고 내용에 약간의 오류도 있어 최근에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좌측 영상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상을 비공개하면서 다시 입주권의 양도세에 대해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오늘 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디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해주는 이가 드뭅니다. 세무사마저도 이 분야에 직접 취급을 하지 않으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입주권 양도세의 기본 개념부터 하나씩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 테니 필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0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오늘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를 기본 개념부터 총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권 비과세 개념 정리. 두 번째,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 번째, 3년이 지난 경우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네 번째,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입주권이란 한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입주권의 법적인 개념입니다.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즉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 또는 권리이기에 세법을 따질 때는 입주권은 주택과 권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권이 분양권과는 달리 권리이면서 동시에 등기된 주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보니 양도세 등 세법을 따질 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입주권 양도세를 따지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의 진행 순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거쳐 관리처분 인가 단계로 이어집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명령이 나고 그리고 철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전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는 주택입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기존의 빌라나 단독 등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합니다. 즉 건물은 멸실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의 입주권으로 이때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할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단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는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새 아파트, 즉 주택이 됩니다. 당연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입주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 기점으로 이전은 주택으로 그리고 이후는 입주권으로 본다는 개념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단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어도 2주 전까지 실제 살고 있는 동안은 주택으로 봐줍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후 매입에 따른 입주권의 비교. 관리처분 전에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관리처분 후에 취득을 했는지에 따라 입주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관리처분 전에 매입을 할 경우는 주택 매입이기에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후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매입하기에 토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6%입니다. 다음은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관리처분 전 매도할 경우는 주택이기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이후 매입한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처분 전 주택 상태로 매입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이후에 매입한 입주권은 주택 보유가 아니기에 팔더라도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은 조정지역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경우는 입주권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입주권 자체를 매도할 경우는 기본 세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수 계산의 포함 여부입니다. 입주권은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즉 주택과 입주권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시에도 마찬가지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아래 보시면 입주권의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은 정확히 철거 완료 신고일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도 철거 완료 전까지는 주택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도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이전 매입은 주택, 그리고 이후 매입은 입주권, 즉 토지 매입이라는 개념만 숙지하신다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입주권의 매도로 양도세 비과세 받는 요건. 입주권을 매도할 때 비과세 받는 요건입니다. 일반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년 보유 또는 거주. 관리처분 인가 전에 주택 상태로 2년 보유, 조정지역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즉 1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1입주권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세 번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땅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즉 종전에 입주권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입주권 1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입주권을 매도하면 매도하는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주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권의 양도세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처분 전 취득한 1입주권의 양도세입니다. 관리처분 이전 주택으로 매입하여 관리처분 인가 후 입주권 상태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언제든지 비과세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경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 예를 들어 1년만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입주권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새 아파트가 완공되어 사용 승인일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비과세가 됩니다. 즉 사용 승인일, 준공검사일이 비과세 충족일입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은 사용 승인 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처분 이후 취득한 1입주권의 양도세. 앞서는 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 상태로 매입한 입주권이었고 이번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주택이 아닙니다. 건물은 멸실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의 입주권입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 개념은 주택일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때 주택이 됩니다. 즉 사용승인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이해하신다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 즉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비과세 받는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156조의 2.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가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여기서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의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 차이점은 조정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신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이기에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이라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즉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입주권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종전주택 매입 후 1년 이후에 신규 입주권 취득할 것, 그리고 매도하는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별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입주권 플러스 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번에는 반대로 종전에 입주권이 하나 있는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개념을 설명드릴 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입주권 매도로 양도세 비과세 받는 요건. 아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땅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내용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종전에 입주권이 하나 있는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입주권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종전 입주권 매입 후 1년 이후에 신규 주택 취득할 것. 그리고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즉 관리처분 이후에 매입한 입주권은 비과세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종전에 입주권이 하나 있는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에 입주권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다섯 번째, 입주권 일시적 2주택 3년이 지난 경우 비과세. 이번에는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에서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받는 특수 사례입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입주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입주권을 매입해서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 종전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주 공사 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은 걸리다 보니 3년 내 기존 집을 못 팔고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입주 때까지 남의 집에서 전세 살다 입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률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에 나와 있습니다. 제156조 2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모두 갖춘 때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신규 입주권 구입 후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구입한 입주권이 실수요 목적이라면 3년이 지나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공 후
2년 내 세대 전원이 새 아파트로 입주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두 번째, 새 아파트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다음, 매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사용 승인일, 준공검사일이 새 아파트 완공 기준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완공 후 2년 내 세대 전원이 새 아파트로 입주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 세대 전원이 입주를 해야 하고 1년 이상을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새 아파트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 반드시 완공 후가 아닌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처분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3년이 지났기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마지막으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보통 전세로 가기도 하지만 주택을 구입해서 이주할 경우 입주 때 그 주택을 팔고 들어오면 비과세를 받는 제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업식 인가 당시 1주택자일 것. 당연히 다른 주택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식 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할 것. 관리처분 인가가 아닌 이전의 사업식 인가 단계에서 취득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입주 때까지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새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세대 전원이 새 아파트로 2년 이내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새 아파트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매도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매도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체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5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이주 철거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주해서 1년 거주하면 됩니다. 새 아파트 완공 후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2년 내 새 아파트로 이주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보통 새 아파트 입주하면서 처분하지만 새 아파트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매도하면 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의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기간 동안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전세로 갈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2번을 이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체주택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공사기간 동안 편하게 내 집에서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는 까다롭고 난해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의 흐름, 그리고 일반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개념을 이해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강의 전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분야는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장님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이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